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대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인 일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 양자 정상회담 전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기시다 총리와 점심 식사와 차 등 사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동맹, 좋은 파트너를 정말 환영한다며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의 파트너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양 정상은 서로 조와 흠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등 정상 간의 거리낌 없는 유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 채널은 이런 보도를 전하면서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동맹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데일리 온라인은 미국과 일본은 철통 같은 동맹임을 확인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하는 박쥐 외교라며 미국이 회담 중 강조했던 한미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말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박쥐 외교 혹은 공산화된 레드팀 쪽에 계속 붙는 한국에 일종의 골칫거리라는 보도를 전한 것입니다. 일전에 있었던 오염수 방출 문제에 관해서도 유독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화 혹은 레드팀의 일원들이라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오염수 방출을 레드 진영에서 반대한다며 전혀 엉뚱하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산화 측의 반대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블루팀이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한국에 더욱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역대 최고 우방이라고 과시할 만하긴 합니다. 그런 정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지내온 인물답게 물 흐르듯 일본과의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일종의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특유의 일본을 당황케 하는 돌출 발언도 했으며 일본보다 한국 혹은 한반도 정세를 우선시하는 언행을 보이며 재팬 패싱을 해 자민당의 소란이 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더해서 더욱 강력하게 일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하듯 일본에 대한 지지를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전에 있었던 태평양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 지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미래산업에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과 5G 투자에 공동 협력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를 미국이 철통같이 지키는 미일안보 조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오자마자 미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타국과 차별되는 밀착 행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겪어왔던 일본과의 밀착 외교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인데요. 특히 중국의 신경을 크게 자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세력이라는 의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중국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로 중국을 대놓고 견제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제 대만을 정식적으로 중국과 분리해 미일 간의 공동 방어를 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공동의제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복수의 통신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파격적 내용을 성명에 반영했으며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이러한 성명이 나오자 즉각 큰 감사를 표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미일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입니다.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1972년 이후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곧바로 뒤따랐는데요. 중국은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미국이 적극 일본을 활용하며 이제 일본을 전면에 세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이 이제 미중 간에서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제대로 미국의 의중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시진핑의 집권 초기로 미국과 매우 심각한 갈등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고 그 사이에 중국의 기조가 확실하게 반미로 바뀌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비롯해서 적극 동맹을 모으며 중국을 대체하는 국면까지 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쿼드도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나 센카쿠 방어 약속 등 여러 가지를 다 주는 대신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있어 가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에서 과연 중국을 적극적으로 상대할 만한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기시다 내각은 앞서 나왔던 중국에 붙고 미국에 붙는 진정한 박쥐 외교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중국과 교류해온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중국이 일본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신장 위구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는 중국의 핵심 문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해 정치인들 모두 심각하게 비판했지만 일본은 G7이라고 하면서도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홍콩 사태가 터졌을 때도 서방 국가는 모두 홍콩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만 당시 아베 총리는 적당히 홍콩을 우려한다라면서 중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앞세우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일본은 미중 간에 제대로 끼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렇게 미중 간에 가장 곤란한 나라를 한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의 사드 사태는 일본이 바라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다시 한번 미중 갈등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혹은 미국의 신뢰를 잃는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한국의 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적당한 외교 라인이 아니고 현재 대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했으며 신장 위구르 문제도 공동성명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중국을 본격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53년 만에 중국 핵심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는 자리에 들어가 버린 만큼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보복이나 군사적인 충돌 문제까지 긴장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자위대 14만 명을 투입해 센카쿠 방어훈련을 8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정책을 편 만큼 앞으로 강한 보복을 보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극단적인 군사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늘 센카쿠의 긴장감과 위협이 끊이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강한 밀착으로 한국이 미국과 다소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은 이렇게 일본이 미국의 강력 지지를 받은 대신에 자신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천병으로 나선 만큼 그 가운데 다소 여유를 가지면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꾸려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조를 오히려 일본보다 빠르게 전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 5월 일본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으나 오히려 이를 무시한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말로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쪼잔한 행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의 협력과 더불어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지 의문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일본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고 안보를 확실히 구축하면서 주변국과 균형을 맞추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최선인 것입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